네,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ohm의 법칙과 전기에너지, 전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력값과 최대값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물리원에서 다루지 않도록 할게요. 먼저 ohm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다시피 전압, 그 다음에 전류, 저항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예전에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회로가 RM 모양이 있다 그러면 전원장치인 전압이 10V로 연결되어 있고 저항이 2ohm일 때 이곳에서는 전류가 얼마만큼의 흐를 것이냐 이제 하는 이 저항, 전압, 전류의 관계를 묻는 공식인 거죠. 먼저 계산을 한다 그러면 5A라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물리 원파트에서는 이 ohm의 법칙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류인데요. 전류의 정의는 전자가 움직였을 때 그 전자의 흐름을 전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정확한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라고 하는 거는 1초 동안 도선의 어떤 회로의 도선의 단면을 얼마만큼 전하가 통과하느냐, 단면을 통과한 전하량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회로의 일부분을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그린다 그러면 도선의 일부분을 엄청나게 두껍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전압의 값에다가 연결할 때 이 도선 같은 경우는 물질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루고 있는 원자 핵들이 많이 있을 거고 요 사이에 자유전자라고 하는 것들이 막 이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전자들이 잘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 전류가 잘 흐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전류라고 하는 거는 이때 움직이는 자유전자가 얼마만큼 요 단면적을 얼마만큼 잘 통과했느냐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초 동안 얘가 이제 기준량이 되고 그때 얼마만큼 전하를 통과했느냐 비교량입니다. 이때 전하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자유전자가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은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쿨롱이에요. 여기에다가 n개가 이 단면적 하나만 통과하는 게 아니라 n개가 통과하는 거를 우리는 전하량 Q쿨롱이라고 합니다. 전하량. 그래서 이 단면을 1초 동안 통과하는 걸 전류라고 하기 때문에 전류는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 1초 동안 시간 1초분에 통과한 전하량으로 표현을 하고 이 친구의 단위는 쿨롱 퍼 세크이지만 잘 쓰지 않고 암페어를 쓴다라는 겁니다. 암페어.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정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고 전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뭐 위치 에너지 뭐 이런 걸로 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뭐 이렇게도 할 수도 있겠지만 정의가 1쿨롱이 일할 수 있는 또는 만들어지는 전기 에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쿨롱이 일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다. 그래서 1쿨롱 갖다가 마찬가지 얘가 기준이 되겠죠. 비교량이 아니라 1킬롱이 기준이고 그때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거가 비교량입니다. 그래서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V로 기호를 쓰고 1쿨롱이 기준이기 때문에 전하량 Q분의 전기 에너지 2가 되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전기 에너지의 단위인 줄 퍼 쿨롱이지만 요걸 쓰지 않고 전압의 단위인 V 볼트를 단위로 쓴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세 번째,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전류의 정의 자체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를 저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기호로는 R을 쓰고 단위는 옴을 쓰죠. 옴. 단위 같은 경우는 옴. 그래서 과학자 옴이라고 하는 분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단위를 쓰는 거고, 옴의 법칙이 이분의 업적인 거죠. 근데 이 저항이 뭐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위에 있는 좀 확대된 도선으로 오게 된다 그러면, 도선에 두께가 있을 거예요. 단면적, 요거를 S라고 하고 이때 길이를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단면적이 클 때랑 작을 때랑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한번 볼 텐데, 먼저 단면적이 크게 되면 뚱뚱하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더 부피가 크다는 건데, 부피가 크면 클수록 요 단면적이 커지니까 요 통과하는 자유전자의 양이 많아지겠죠. 즉 통과하는 자유전자가 많다는 소리는 전류가 잘 흐른다는 소리겠죠. 전류가 잘 흐르게 된다 그러면, 전류가 잘 흘렀다는 소리는 저항이 작기 때문에, 약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른 거니까요. 즉 저항하고 단면적하고의 연관성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단면적이 크면 저항이 작아지더라 하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이때 길이가 길면 자유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봤더니만 요 원자핵을 만나서 인력을 이겨내고 이동을 했는데, 또 여기 원자핵이 있어요. 또 요걸 이겨내고 이동했더니만 길이가 길면 길수록 이런 장애물 역할을 하는 원자핵이 많다는 거죠. 즉 전자가 움직이는데 수월하지 않은 거죠. 즉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게 되는 거고, 전류가 흐르지 못했다는 소리는 저항이 크게 작용하더라 하는 거죠. 즉 저항하고 도선의 길이하고는 비례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 전압, 저항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 라는 거고, V는 IR이라고 하는 옴의 법칙이 성립이 된다라는 것도 이미 배웠습니다. 아래쪽으로 이제 전기 에너지와 전력으로 넘어가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는 E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위에서 전압하고 정의가 나왔을 때 여기서 따와서 전기 에너지는 이 친구를 이항시키게 된다 그러면 VQ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 E는 VQ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때 Q 전하는 또 여기 전류의 정의에서 요 T를 이항시키게 된다 그러면 전하랑 Q는 IT가 되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전기 에너지에는 VIT 해서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그때 회로에 연결된 시간 T로 표현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이렇게 외웠는데 기억에 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의 단위는 뭐 전압의 볼트, 암페어, 세크이긴 하지만 이걸 쓰진 않고요. 에너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줄이라고 하는 단위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력이 좀 중요한데요. 전력은 인류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저희는 인류를 많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정의를 먼저 좀 나열을 하겠습니다. 전력이라고는 1초 동안 발전소에서 또는 뭔가 전기 에너지를 생산을 하는 곳에서 생산하는 또는 공급하는 전기 에너지를 전력이라고 합니다. 1초 동안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력은 기호로 P로 표현을 하는데요. P는 T분의 1초 동안 만들어내는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에서 표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이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표현이 됐었잖아요. VIT. 그래서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전력은 VI로
표현되더라 하는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요 공식 P는 VI 많이 쓰이니까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력은 P는 VI, 단위는 W인 와트를 씁니다. 와트. 그 다음에 여기에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전력량이라는 게 있어요. 전력량. 전기를 썼으면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전기를 쓴 만큼 돈을 내야 되는데 그거를 계산하기 위한 공식으로 P 곱하기 PT로 표현이 됩니다. 이때 T는 시간을 뜻해. 시간, hour 또는 와트, 시. 1시간짜리다 라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전기 에너지를 보게 된다 그러면 좀 전에 P는 VI라 그래서 요 녀석을 P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PT인데 전기 에너지도 PT, 전력량도 PT예요. 근데 전기 에너지에서 요 T는 초를 뜻하더라. 세크 단위가 다르니까 다르게 사용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정리를 했으면 이제 숫자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전제품의 표기가 이제 뭐 어떤 제품의 뒷면을 보게 된다 그러면 몇 볼트에 연결했느냐 연결하라 라고 하는 표시가 되는데 여기는 200볼트라고 나와 있지만 전격 전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200볼트에 연결하면 100와트를 소비한다 라는 얘기예요. 또는 200볼트에 연결하면 1초 동안 100줄의 전기 에너지를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비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소비된 만큼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즉 200볼트에 연결하면 100와트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최종적으로는 뭐 200볼트에 연결할 때 제품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이냐 여기 전류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구하는지 보는데 지금 이 가전제품 전구의 저항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좀 중요한데요. 어떻게 구하냐면 200볼트는 전압이고 100와트는 전력이니까 전력 P는 VI 되는 거고 저항을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V는 IR에서 I는 R분의 V 그래서 이 친구를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R분의 V 제곱이 되고 따라서 제가 구하고 싶어하는 요 R이라고 하는 녀석은 요거랑 이항시키게 되면 P분의 V 제곱이 되고 전력이 100와트 왼쪽에 100와트 그 다음 전압이 200의 제곱이니까 4만이 되겠죠. 약분하게 되면 이 전구의 저항은 400옴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저항 R은 400옴. 그 다음에 이 전원장치를 200볼트에다가 연결했으니까 이제 요게가 전류가 흐르겠죠. 이때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묻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V는 IR에서 전압이 200볼트에다 연결되고 전류를 구하는 거고요. 저항값을 400옴으로 구했잖아요. 따라서 전류는 4분의 2, 2분의 1, 0.5A다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인데 이러한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P는 VI에서 요거에서 P는 VI인데 전력이 100와트 전압이 200볼트 전류는 2분의 1 해서 0.5A 요거랑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간단한데 왜 위에처럼 저항을 억지로 구해서 푸느냐 라고 하는 건데요. 아래 방법으로 푸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냐 전격 전압에다가 연결하면 값이 똑같아집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이런 가전 제품을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이 200볼트에다 연결하라고 했는데 꼭 100볼트 또는 400볼트에 연결해가지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요 정해진 전류값이 나오지 않더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모든 값을 구할 수 있는 저항을 먼저 구하고 나서 전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방법은 추천해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전격 전압이 주어졌는데 100V나 200V에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방금 위에 있는 경우랑 똑같은 저항을 가지고 똑같은 회로고 가전제품이 표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항을 다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P는 VI니까 이때 전류값을 전류값이래. 전압을 가지고 저항을 표기를 해야겠죠. V는 IR, 그래서 I는 R분의 V. 그래서 요 값을 여기다가 전압에다가 대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전류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R분의 V 제곱이 되고,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R은 P분의 V 제곱 100W 400 값이 되니까, 따라서 이때 가전제품의 저항은 400ohm이 되더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전구를 바꾸지 않는 한 저항값은 변하지 않으니까 일정한 값이 될 거고요. 그 상태에서 여기 있는 전류를 구하는 건데 100V에 연결했다는 거예요. 먼저 요 전원장치에다 100V고 요 저항은 400ohm이니까 이때 전류는 얼마가 흐르냐 묻는 거죠. 그럼 전류는 V는 IR에서 전류 I는 R분의 V, 저항이 400ohm, 그 다음에 전압을 100V에다 연결했으니까 4분의 1, 0.25A가 되겠죠. 전류는 0.25A. 그러면은 400V에 연결할 때도 한번 해볼까요? I는 R분의 V니까 저항 400에다가 전압 400V에다 연결했으니까요. 1A가 되더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전력은 어떻게 되냐. 원래 200V에다 연결한 100W를 쓸 수가 있는데 100V에다 연결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P는 VI잖아요. 그러면은 전압은 100V에다 연결했으니까 100V. 전류는 방금 구했죠. 0.25A. 계산하면 25W가 되는 거고요. 400V에다 연결하면 P는 VI 400V에다 연결했고 전류를 1A로 계산했으니까 400W가 되는 거죠. 200V에다 연결하면 아까 전류가 0.5A였는데 얘는 0.25A, 1A. 전력은 100W, 이 친구는 25W, 400W. 약간 값들이 달라지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교대 표현이라고 하는 시료값하고 최대값 이런 거는 그냥 제 임의대로 그냥 배우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혹시나 1월달, 2월달에 시간이 나게 되면 뭐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요까지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